통일연구원의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동안 남북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그 3년 4개월이 됐다고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 굉장한 그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또 새로운 그 젊은 지도자 또 뭐 물론 아들이 되겠지만 김정은이가 다시 영도 체계를 굳히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예. 아마도 물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것이 변화 상황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또 우리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데 북한이 스스로가 관심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 오래 오지 않았느냐 이런 예.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김정은 새로운 지도자가 유일 영도 체계를 나름대로 좀 굳혀가면서 예. 이제는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앞으로 그 체제를 굳히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실 작년 후반기부터 예. 관계 개선에 그 화두를 던졌죠. 그래서 작년 경우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부적인 이유가 더 크겠죠. 예.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거의 9월 달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뻔 하다가 일단 중단된 그래서 또 이것이 1년이 다 돼가는 또 새로운 해에 이게 또 시작이 되고 오늘 예. 비로소 이게 전개가 됐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금강산 호텔 상봉장 화면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설을 보면 네, 66번 테이블 네, 66번 가족인데요. 네, 66번 테이블의 이춘화 할머니입니다. 84살 고령인데요. 네, 오늘 동생과 조카를 상봉합니다. 전쟁 당시에 남한 시댁으로 피난을 오셨다가 부모님, 동생들과 헤어지게 77살 동생 이국군 할머니 그리고 39살 조카 우화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 화면이 예. 편집이 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착오도 있는데요. 예. 63번 이오한 할머니가 가족들과 북측 가족들과 상봉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상봉 대상자는 동생분이죠. 리오피시고요. 지금 테이블 번호가 현장에서 명료하게 예. 보이질 않아서 63번 테이블이었던 것 같고요. 자, 32번. 이번에 그 납북자 2명이 70년대 납북자 2명이 상봉단에 예. 이제 합류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32번 번호순으로 보면은 아마 박양곤 씨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상봉 가족은 형 북한에 머물고 있는 박양수 씨를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70년대에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납북이 돼서 지금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산 상봉을 신청해서 형을 만나러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41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 중 하나가 전부 납북자 가족 2명도 이렇게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네, 형 예. 박양수 씨는 1972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쌍끌이 어선 5대양 61호 선원이죠. 당시 오대양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975년도 12월에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납북이 됐습니다. 납북된 선원은 당시 25명이었고요. 작년에 68살 전욱표 씨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다시 넘어온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고 조금 전에 보였던 모습은 박양수 씨, 오대양 선원이었던 박양수 씨가 동생 경남에 거주하는 예. 박양곤 씨를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죠.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에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민감하다 마답니까? 예, 그게 이번에- 그 자체가 가장 그 북한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명단에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봤더니 이제 납북자 가족도 전시 납북자 3가족, 그 다음에 전후 납북자 2가족도 상봉단 명단에 포함을 시켜서 북측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걸 보면은 이제 예. 북한에도 소위 그 이산 가족 예. 사실 그 우리 이쪽에는 생존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다 하지만 네. 아마 그 돌아가셨다든가 여러 가지 행방이 노연한 예.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원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려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배를 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형을 41년 만에 만났습니다. 담아온 얘기가 참 많을 텐데요. 두 분이 눈시울이 참 붉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런 분들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또 더 애틋할 겁니다. 예. 예. 참 많이 닮으셨어요, 서로. 그러네. 얼굴만 봐도 아무리 60여 년이 떨어져 있었지만 한 번에 알아보고 예. 눈물을 흘리시는 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상봉이 뭔가 좀 지난번 상봉하고는 3, 4년 전 상봉하고는 조금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예. 이것이 아마 이번 그 합의 자체가 좀 북한의 의지도 있었고 예. 우리 역시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니까 좀 만나는 모습들이 지난번 비해서는 조금 자유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예. 스킨십 하는 모습도 훨씬 자연스럽고 이제 납북된 가족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정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자원의 고갈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난 76년에 군산 앞바다에서 납북된 그 김영남이라는 예. 대남 공작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2005년인가 상봉자로 나온 걸 볼 때 예. 우리보다는 북한에는 그 이산 가족이 수명도 짧고 그래서 아마 자원이 많이 좀 고갈돼 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 연계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웠어요. 명절이면은 그리웠습니다. 예, 현장에서 나누시는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거지 사실 보람이고 내 누님한테는 다 미안하지만 박운영 씨 가족인데 오늘 이렇게 보려고 모질게 살았습니다. 여기가 테이블 번호를 확인해 보겠어요. 그럼 올해 92살 박운영 씨 가족인 걸로 이렇게 13번이고요. 예, 보이는데 그리고 모질게 살아요. 수강이 돌아갔습니다요. 네, 박운영 할아버님은 고향이 평안북도시고요. 평양에서 혼자 나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1.4국대 때 월남을 했습니다. 2, 3개월이면 북한이 해방된다 이런 말을 듣고 나왔는데 이렇게 됐다.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셨고요. 오늘은 딸 박명옥 씨, 동생 박군욱, 동생 남은화 씨와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8월 28일 날이면은 우리는 지방을 쓸 수가 없잖아. 향촉을 할 수가 없잖아. 거기에 생일 케이크처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한 박 번도 할아버님은 빠짐없이 생일 사진 고향을 찍는 잊어본 것이 적이 없다. 늘 이렇게 아버지십니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내일 오시면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 보셔야 돼. 거짓말하는가? 고맙습니다, 삼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에 두 분 어른 어쨌든 돌아가셨다면서. 분단과 전쟁이 저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너무 많이 기다렸다가 참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우리 안타까운 할아버지. 일입니다. 할아버지. 예.
특히나 이산가족 상봉단에 지금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분들, 지금 실향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실 텐데요. 참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보면 훈장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저게 네, 뭘까요? 훈장이고 꼭 저 이산가족 상봉에 나오시면 저분들이 저걸 꺼내놓는데 예.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공적을 세워서 훈장을 받았다고 훈장을 자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우리 아마 훈장 들고 나가는 분은 거의 없었겠는데 우리 쪽에서 납북가족인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가족 사진도. 박양곤 씨, 형, 북측에 거주하는 형 박양수 씨를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선물 명세라고 적혔던가요? 그 훈장 증이 예. 있었고요. 훈장 있으면 그 증명서가 있는데 아. 그거까지 들고 나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이런 훈장을 받았다. 함께 나누지 못한 뭐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월 동안의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또 지난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거의 봐도 알 수 없는 자기 핏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핏줄들이죠, 사실. 여기 서 계신 분은 아마 박양곤 씨의 형수 되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사과를 보니까 예. 한국 사과하고 좀 많이 비교가 돼요. 예. 여러 가지 신분증을 이산가족 상봉에서 이렇게 갖고 나온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게 지금 제가 볼 때 신분증이라기보다 그 훈장증, 뭐 국기훈장을 받았으면 그 국기훈장을 받았다는 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북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인정을 받고 당국에서 핵심 계층이 됐다는 걸 자랑하는 거지만 그런 자랑을 목적으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북한에서는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대체로 이제 한 1개월 전에, 이번엔 좀 타이트해서 1개월이 안 됐겠습니다. 평양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아, 예.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일정한 교육도 시키고 옷도 다 새로 맞춰주고 가방, 뭐 신발 다 준비시키고 그래서 약간의 그 모습들을 좀 뭐 개조한다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될런지 모르지만 준비시켜서 그 남측 사람들과 좀 이렇게 대등한 자세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저분들이 꼭 스케줄대로 하는데 가서 내가 당에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인정을 받는다 그런 멘트들을 꼭 준비들을 합니다.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르만 이번에 이 그 예. 북한의 이 상봉자들은 아마 이 역대 어떤 때보다 준비가 잘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미 작년에 9월 달에 상봉할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갖고 이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염려합니다. 예. 오늘 지금 40번 테이블인데요. 지난 2월 5일 안타깝게 상봉을 앞두고 돌아가셔서 따님인 김용자 씨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본인은 안 계시고 딸이 왔지만 뭐 닮았을 뿐이고 아무런 추억도 없는 이제 2세, 3세가 나오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상봉을 코앞에 두고 그렇죠. 상정을 거의 코앞에 두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2월 5일이면 정말 며칠 전인데 60여 년 동안 그리웠던 가족을 만날 순간을 앞두고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돌아가실 때 눈도 못 감고 네. 돌아가신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번 상봉, 이영실 예. 할머니입니다. 이영실 할머니 가족이죠. 올해 88살 되셨고요. 고향이 평남이신데 북측에 있는 딸 동명숙 할머니, 그다음에 신우이 동선의 할머니 등을 만나고 계십니다. 네. 전쟁 때 두 딸을 시댁에 맡기고 남편과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88세 이영실 할머니, 딸과 신우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겨울에 좀 나도 아파서 못 오게 나도 이번에 한다고 했다가 기억폰에 가본다.
이 남쪽에서 웬만해서 금속으로 일을 잘 안 하는데 북한에서는 되게 금속으로 일을 많이 해요. 우리는 아들 딸리가 나리서 60여 년 만에 가족과 만나는 건 참 반가운 건데요. 그렇죠. 반가움과 동시에 얼굴에도 지난 세월에 대한 서름이 또 그렇죠. 뭐 표현이 되고. 예. 지금 연세가 하도 많아서 눈물도 잘 안 나오고. 말씀을 잘 못하셔. 안 아프다고. 지난달 기준으로 이산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12만 9,287분인데 이 가운데 5만여 명이 이미 숨을 거둔 생존자가 7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80대 이상이 절반이고 연간 한 4,000명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6, 7년 후에는 거의 7, 80대는 상봉 희망이 오고요. 이제 다음 단계 만약에 이제 이전에 그런 그 이산 가족 상봉에 이어서 예. 다음은 아마 우리 지금 최근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쪽으로 그 넘어오신 분들, 소위 이제 탈북자분들,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나라 이 참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그만큼 예. 많이 발전돼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게 아마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 전신 압축자 가족을 보고 그렇죠. 계시나요? 예, 그것도 아마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75년도에 그런 그 사건에 납북됐던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는 것은 벌써 이제 북한에도 이산가족과 관계되는 그런 자원 자체가 그만큼 그 고갈이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도 또 요구를 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최남순 최남순 씨 같은데요. 북측에 있는 동생분이죠. 동생, 최경찬.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분을 만나고 계신 걸로. 이복 남동생들과 상봉. 그렇군요. 이복 남동생이군요. 북측에 있는 이복 남동생. 최경찬 씨하고 최경철 씨, 그다음에 최덕순 씨를 만나고 계신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92세를 일기로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요. 이복 남동생들과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과 북으로 헤어져서 또 각자 또 다른 가족을 또 이게 죄가 아니잖아. 오랜 내가 세월을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 그 가운데서도 것도 아니잖아요. 혈육의 정을 또 잊지 못해서 이렇게 만나면 또 반갑고 그리운 마음이 아버지 생겨나고 생전에 자녀들에게 그래 내가 남측에서 이렇게 일로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분들인데요. 속상해하는 사람이 사실 이러한 행사가 이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이런 그 차원에서 빨리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 한 번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안 되면 최소한 화상이라도 확인을 하고 서로가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면 더 그름이 더 사무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나만의 이사상봉 후에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그거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차라리 그 보기 전에는 그 기다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보고 나면은 상대가 살고 있는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금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 그것을 한 번 만남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걱정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그 후유증이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클 겁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흐름을 봤을 때 이산상봉 정리화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잘 이산가족 상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아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또 논의될 것이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후에는 그 상봉 장소가 마련돼 있으니까 거기서 좀 정례화를 했으면
뭐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남북 당국의 어떤 좀 유화적인 태도가 상당히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만나는 모습은 최병관 할아버님입니다. 동생분이죠. 최병덕 씨와 최경희 씨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전 씨의 납북자 가족이신데요. 예. 최병관 할아버지 67살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복 남동생 형제 두 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편집 없이 바로바로 전해드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중간에 검은 화면이 나올 때도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 정리화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상상봉도 있고요. 다른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 화상상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경험한 바 있는 상호 방문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이 자체가 몇 번으로 사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우선적으로 그 상호 방문이 가능한 이것을 또 풀므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큰 문을 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상호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개방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게 저는 좀 급선무라고 보고 막 그것이 또 안 된다면은 화상으로 통해서라도 그래도 상호 그 안부도 물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양측에서 가족들이 보면 다 노령이세요. 돌아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병고에 또 시달리시는 분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병원에 아니면 그런 문병을 가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정리인데 이것도 역시 그 화상상봉 차원에 있어서라도 그런 것들을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또 이런 것도 또 단계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상호 방문은 아마 1980년대에 몇 차례 있었죠. 서울과 평양을 서로 오가면서 이제 만남을 가지다가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부터 이제 이산가족 형태로 이산상봉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 상호 방문도 중요하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도 중요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고향 방문의 성격은 좀 어떨까 이런 이제 얘기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남측에서 하시는 이북 출신의 가족분들 중에서 가족이 이북에 없지만 고향에 대한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되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향 방문의 그런 성격의 만남은 어떻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이제 상봉 장면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를 때 이제 남측에서 신경 쓰는 부분과 북측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시에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북한은 이제 우리와 접촉했을 때 나누는 대화라든지 또 우리로부터 받아가는 선물에 북한은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남측 가족을 만나서 어떤 뭐 USB나 또 CD와 같은 이런 걸 받지는 않았는가, 또 값비싼 뭐 금반지라든지 달러나 이런 걸 받았는가, 그런 걸 이제 북한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체제 열세이고 우리가 우월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돼서 그걸 이제 사전에 교육시킬 때 강조하고 또 돌아가서도 일정한 선물에 대해서도 뭐 물품이나 이런 것은 해소하지 않지만 국가의 달러나 이런 귀중품들은 좀 당국에 혼납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측면들이 북한에겐 좀 민감한 거고 우리 측으로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는 만나면 또 나와서 자꾸 이제 장군님 덕분에 하면서 이제 체제 선전을 좀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남측 가족들이 준비한 선물 보면은 초코파이도 좀 눈에 띄는 선물인 것 같고요. 어떤 선물들을 주로 많이 준비하나요? 말씀하신 대로요. 초코파이가 상당히 그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이번 가족들이 준비한 선물 중에서요. 그게 이제 아마 그 학습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개성공단에서 북한 측 근로자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산가족들이 대부분이 아마 초코파이 한두 개쯤은 챙겨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현금도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현금 액수는 뭐 특별하게 뭐 얼마까지 뭐 줘도 된다 뭐 이런 건 없는데 대부분의 가족들이 한 뭐 500불 뭐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뭐 1000불 안팎 이 정도 준비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북측 가족들이 사용할 생필품, 치약 칫솔부터 시작해서 예. 영양제, 진통제, 의약품, 심지어는 황사에 대비해서 마스크까지 준비하신 분들 계시다고 예. 그러는데 예. 이렇게 고가의 품목은 아니지만 60여 년 만에 만나서 혈육의 정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아쉬움을 달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선물을 전하면서 그동안 못다했던 그런 이제 만남을 진하게 느끼고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기까지 가장 큰 변수가 한미 군사 연습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틀이 겹치지 않습니까? 북한이 혹시라도 또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한미연합 군사 훈련 자체는 물론 북한이 그 평소에 그것을 중단을 요구하고 그것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왔죠. 이번에도 그것을 이제 그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하고 연결을 시킨 것은 주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또 그래도 자기들이 그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좀 그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그 달성해야 될 목표가 하나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달성하기 이전에 큰 카드를 그 던진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목적이 뭐였느냐. 그 소위 그 비방 중상 중단. 이것이 이번에 고위급 회담에서 핵심 그 사안이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어떻든 그 내용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진 않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비방 중상 중단이라고는 합의를 해줬단 말이죠. 이것이 아마 큰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키 리졸브 훈련 이 자체를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또다시 걸고 넘어지는 그런 행태는 이미 지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에 도착하는 그림, 앞서서 보신 그림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참 저도 이 호텔에 아마 수차례 가셨죠. 한때는 거의 저희들이 또 방북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금강산 호텔은 참 많이 들락거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우리 호텔이 아닌가. 이제는 앞으로 남북한 양측이 쓸 수 있는 호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동안 이것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주 아득한 그 과거의 일로 또 돌아간다는 사실 그런 슬픔이 좀 있죠. 화면에 비친 걸로 봐가지고는 호텔 시설은 크게 낡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그 북한에 보면은 그 호텔 시설 자체, 예를 들어 건물 자체만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는 이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건물들은 보면은 그 규모를 첫째 크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위험을 드러내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설 그 자체는 상당히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금강산 호텔은 잘 그래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것만 하더라도 내장은 우리 현대 쪽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좀 지원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 한 그런 측면도 좀 있죠.